대통령이 느닷없이 직접 국정브리핑을 최초로 했는데요. 영일만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140억 배럴의 매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연말에 시추공 공사를 하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이고, 오늘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고문, 그러니까 CEO죠. 이분이 이제 한국에 방한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도 한다고, 기자회견도 한다는 건데, 자,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76년 박정희처럼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50년 시차가 있거든요. 76년 1월하고 2024년. 그러니까 좀 뜬금없는데 왜 그럴까? 그건 박정희 흉내내기죠. 당시에 유신 독재 체제 이제 말기로 가면서 국민적 저항이 거셌습니다. 국민적 저항이. 그래서 이 저항을 잠재우고 국면을 돌리기 위해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국민 기만을 한 거거든요. 국민 기만행위다. 국민 기만이죠. 윤석열 정권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박정희 이 독재 후반기를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20%대로 주저앉은 지지율 반등 전략의 하나로 참모들이 구상했을 것 같은데요. 그건 50년 전 시대착오죠.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은 세계 최고 선진 국민 수준에 가 있는데 이런 물리 탐사 단계에서 이걸 뭐 매장량이 어떻고 한다라는 걸, 그것을 첫 국정 브리핑으로 한다는 게 너무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물리 탐사 단계에서 그 안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140억인지 14억인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만, 전문가들 얘기로는 오히려 평양 앞바다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평양 앞바다에. 왜냐하면 중국의 대륙붕에 석유 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와, 이것도 새로운 사실이네요. 영일만 포항 앞바다가 아니라 평양 앞바다에 그 유전망. 유전망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평양에 시추봉을 꽂아야 될 것 같은데요. 확률은 더 그쪽이 높지 않을까요? 제발 석유야 나와라. 석유 좀 나오면 좋겠어요. 노르웨이가 부국인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국내 정치 전환용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건 역시 너무 수준이 낮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날 보면 뭐 사실상 그 주가가 막 오르고요. 물론 이제 지금 계속 하루용이죠, 하루용. 하루 일일치다. 근데 아마 다시 또 이제 거품이 꺼질 것이다. 그렇죠. 그런 거에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있고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석유도 지금 발굴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5천억, 뭐 하나당 개당 1,000억이라고 하니까요. 5개 시추봉을 꽂는다고 하면 최소 5천억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막대한 예산을 석유 시추에 써야 하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탄압하고 원전에 아주 이제 몰두하는데요. 더더구나 올해 2024년은 MB 석탄 벨트가 완성되는 해예요. MB 석탄 벨트? 2012년에 7개 재벌 그룹에 7개의 석탄 발전소를 허가해 줬어요. 그게 올해 완성됩니다. 신규 석탄 발전소가. 그러니까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닮고 싶은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인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 석탄 시대를 지금 열어놨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지금 탈석탄으로 가야 하고 신재생을 확대해야 하는데, 완전 거꾸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지구의 기후 위기 대응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지금 저희 작가가 1998년 방북해서 북한의 김정일, 당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한국으로 왔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예. 평양이 기름 위에 떠 있다라고 했었고 북한 기름을 들여오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가설 작업을 곧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진전이 없었고 실제 북한에서 유전 탐사를 했던 영국 지질학자가 북한에 석유 5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예, 실제부터 정주영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예. 파이프라인을 가설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 정주영 회장이 그러니까 평양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면 네. 그거 좀 파이프라인으로 갔다가 우리도 좀 씁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예.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뭐 철도도로 협력을 포함해서 개성공단 등 뭐 금강산 관광 남북 간의 사실 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수많은 경협을 통해서 지금 그렇죠. 이 힘들어진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할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 시대는 2024년이잖아요. 어? 예. 그런데 예. 한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35년께가 되면 10년 남았습니다. 네. 2035년께가 되면 한국이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된다. 한국. 세계 두 번째 부국이 된다 이렇게 네, 말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세계 자본주의 발달 사회에서 한국은 예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예외 국가. 예. 대개 그 산업화 초기 영국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일본 뭐 중국 네. 한국까지 예. 처음에는 다 10%대 고도 성장 산업화 과정에서 근대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숙해지면 중성장 네. 뭐 5% 4% 이런 성장하다가 네. 이제 이게 이제 고도화되면은 이제 저성장 예. 1% 2% 이렇게 예, 한다 예. 거죠. 그 사이클은 예외 없이 지난 자본주의 역사 200년의 사이클이었는데 한국이 다시 저성장해서 다시 10% 7, 8% 이렇게 고도 성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못 말린다. 네, 네, 한국이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예. 부국이 된다. 뭐 8만 불짜리 나라가 네, 된다. 네, 네, 네.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게 예. 뭔 줄 아세요? 그게 뭐예요? 북쪽의 자원과 토지, 노동력과 남쪽의 기술 자본을 합치면 네. 그게 개성공단입니다. 개성. 개성공단 모델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면 북한은 베트남을 추월할 것이고 빠른 속도로 베트남을 추월하고 네. 중국을 추월할 것이다. 네. 한국은 세계 최고로 갈 것이다. 네. 그것이 우리 민족의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거 말고는 별다른 해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오물풍선 날아오고, 다시 또 삐라풍선 시대착오적이죠. 보내고, 원점 타격하고, 그러고 나서 또 국지전도 발발할 거 아닙니까? 서로 왼수로 살면서 등 돌리고, 계속 이렇게 작은 섬나라처럼 언제까지 살 거냐에 대한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좀 정치적인 해법 대안이 좀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예. 그래서 야당이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예, 정말 야당이 좀 부지런히 움직여서 새로운 정치의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